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들어 AT&T 주식이 급락하여 10년 최저치 주가를 기록하는 바람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5월부터 슬금슬금 흘러내렸지만 최근 며칠처럼 급락한 적이 없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급락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실업률은 더욱 낮아져 4.8%를 기록하며 완전 고용 4%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가엔 좋지 않겠죠. 특히 요즘 그동안 잘 나가던 케이블 기업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컨텐츠 수요와 게이밍 등 데이터 수요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을 판매하는 케이블 기업들의 주가 또한 지금껏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젠 잠시 쉬어가며 숨고르기를 해야 하나 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에서 케이블 기업들 주가의 약세를 예견했고, 이에 따라 대표적인 케이블 기업인 차터와 컴캐스트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AT&T도 포함입니다. 이 차트는 코로나 이후 인터넷 데이터 수요의 증가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구분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둘 다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업스트림이 유독 더 많이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다운스트림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내려받는 걸 말합니다. 집에서 이런 컨텐츠 이용 시간이 엄청 증가했는데 이것보다 업스트림이 더 증가했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다운스트림의 반대인 업스트림에는 우선 게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 업스트림 데이터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건 바로 재택근무하며 사용하는 화상회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였습니다. 하긴 하루 8시간 재택근무하며 수시간 동안 화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 하루에 한두 시간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겠네요. 이런 점 때문에 코로나 터지고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 인터넷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하였고 86%가 인터넷 속도에 만족을 하고 88%가 집에서 일하는데 문제없고 77%가 과거보다 지금 인터넷 속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에 수혜를 보았던 케이블 기업들로는 우선 차터가 있고 AT&T도 있고 컴캐스트가 있습니다. 케이블 인터넷 시장은 요 세 기업이 거의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기업들의 최근 주가를 한번 볼까요? 우선 차터는 지금까지 쭉 잘 오르다가 9월부터 약 15% 정도 하락했고, 컴캐스트 또한 지금껏 잘 오르다가 차터와 동일하게 9월부터 약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AT&T는 5월 급락 후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은 하루에만 2% 넘게 급락을 하더니 결국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25%나 하락한 건데요. 다른 케이블 기업들처럼 오를 때 오르다 잠시 쉬어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빌빌대며 흘러내리다 남들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다니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어서 갑자기 하루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알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쁜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은 있었네요. 미국에서 권위 있는 소비자 설문회사인 JD 파워에 따르면 미국 내 대중 와이어리스 기업들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AT&T가 소비자 만족률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AT&T 서비스가 그닥 만족스럽진 못한데 다른 기업들 서비스는 더 형편없기에 상대적으로 나아서 1등을 했다고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웨덴의 다국적 통신기업 에릭손과 AT&T가 손을 잡고 5G 네트워크 주파수 증설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5년짜리 협업을 통해 내년 2022년 말까지 7,000에서 7,500만 명에게 5G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3년 말까지는 무려 2억 명에게 5G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보면 다 좋고 희망적인 소식들 뿐인데 주가는 왜
급락하였을까요? 도대체 큰손들은 뭘 하고 있길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걸까요? 우선 최근 AT&T 옵션 거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대규모 거래 11건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11건 중 주가의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이 7건,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이 4건으로 주가 하락에 큰손들이 더 많이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옵션 계약들을 살펴보면 목표 주가 레인지가 24불에서 28불로 보여지는데 오늘 하락으로 주가가 25불 40센트가 됐으니 딱 중간 밑이네요. 이렇게 콜 옵션과 풋 옵션 물량 차트를 보시면 9월 초에는 콜 옵션 물량이 급등을 했는데 9월 말엔 풋 옵션 물량이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차트와 지표들만 보면 너무 과하게 많이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가 약 열흘 후에 있기에 실적 결과에 따라 지금이 줍줍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혹은 더 큰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형 은행들의 AT&T 목표 주가는 변동 없이 30달러, 30달러, 28달러입니다. 또한 그나마 다행이라면 AT&T만 혼자 하락한 게 아니라 동종업계 기업인 버라이즌 또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버라이즌도 최근 들어 AT&T와 동일하게 똑같이 급락했고 고점 대비로는 약 17%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즉 AT&T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업계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기간이란 말로 해석하면 될 듯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더욱 좋아지며 실업률은 4.8%로 더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초고속 인터넷 수요 증가로 혜택을 톡톡히 본 케이블 기업들의 주가가 쉬어갈 시간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인터넷 케이블 기업인 차러와 컴캐스트의 주가는 모두 9월부터 약 15%가량 하락했습니다. AT&T는 5월부터 무려 25%나 하락하며 10년 주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주가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뉴스는 없었고 오히려 소비자 만족도 1위라는 좋은 소식과 에릭슨과의 협업으로 5G 네트워크망 증설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만 있었습니다. 다만 옵션 거래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큰손 투자자들이 24달러에서 28달러 사이에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28달러에서 30달러대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주가의 하락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더 심한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케이블 시장과 이에 속해 있는 AT&T의 유독 가파른 주가 하락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시기임은 맞는 듯한데 딱히 악재가 없는데도 유독 많이 하락하는 AT&T 주가가 수상해 보입니다. 과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큰손 VIP들의 개미 털기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매부자들의 미리 손 털고 나오기인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마음 졸이고 계실 많은 AT&T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